네, 외국인들이 오늘도 팔 것인가 궁금한 사항인데 수급상 지금은 소폭 순매수인데 매수량이 늘지는 않습니다. 코스피가 아까 한 300억가량 순매수 장초반했는데 지금 60억, 70억가량으로 매수가 좀 줄었고요. 선물은 좀 샀습니다. 한 500계약 정도. 그러니까 뭐 오늘부터 사는 걸로 돌아서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조금 이제 사는 모양새를 내주고 선물 쪽에서 조금 오늘 끌어당겨 줍니다. 지수도 그래서 이제 오르는 거죠. 마켓리더 특급 전략입니다. 오늘은 최운선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 시장 상황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오늘 질문은 언제쯤일까? 네, 뭐 이 질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언제쯤일까? 왜 언제쯤일까라고 하는지 우리 시장이 이제 차별화돼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언제쯤일까? 우리 시장을 누르고 있는 수급이나 환율 같은 대외 악재는 언제쯤 개선될 수 있을까? 언제쯤일까요? 저희들은 그 3월 파생 상품 만기가 있는 이유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3월 정도 되면 개선이 될 걸로 좀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증시 주변 환경하고요, 또 좀 지수 밴드를 좀 위아래로 설정을 해주시면요. 지금 이제 지적하신 그 첫 번째 질문의 핵심 포인트는 이제 수급이 변수가 되겠는데요. 수급 변수에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자 입장고 청산이라는 이런 구조적인 변수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고요. 중요한 점은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이 이런 수급 변수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이제 지수의 하단으로 설정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수 하단은 지난해 종합지수가 1997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올해 한국 주식시장의 자본 증가율을 아주 보수적으로 볼 때 한 7% 정도를 가정을 하면 12개월 기준으로 트레일링 PBR이라는 수치를 밸류에이션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1900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즉 올해 자본 증가율이 아주 보수적으로 볼 때 7% 정도로 감안한다면 1900포인트 정도가 강한 하방 경직을 형성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해외 증시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1900포인트를 이탈할 수 있겠습니다만 1900포인트 전후 구간이 연간으로 본다면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레인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자의 창고 청산은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시각이 필요하겠고요.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2월 달까지 프로그램 매수자 청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리고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지수에 대한 변경 부분도 현재 3월 정도 된다면 50% 이상이 소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중요한 수급 변수들의 수급 압박 변수가 완화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경기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내의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호전될 수 있는 심리,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시장이 글로벌 증시와 동조화되는 그런 구간에 재진입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3월 만기일은 지나야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그쯤 되면 좋아질 것인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답을 다 하셨습니다. 일단은 그 연말에 쌓였던 비차익 프로그램 같은 게 1, 2월에 좀 털리고요. 뱅가드 매물도 뭐 10조, 9조 원 정도 추정되는 게 대략 뭐 5, 6개월 걸린다지만 어느 정도 좀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시장의 그 내부 흐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 또 자동차는 환율 영향에서 전차 군단이 흔들리고요. 지수를 밀어내는데 전차가 좀 안정돼야 갈 수 있다고 보시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개선되기 또 어려운 거 아닌가요? 현재 수급과 제 외생 변수를 보면은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했던, 즉 2012년도에 시장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산업이 상반기 2012년도를 본다면 삼성전자가 상반기부터 하반기 계속 주도를 했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상반기까지 주도한 이후에 엔달러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의 주도력을 상실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엔달러 환율과 이 엔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출 것이냐가 이 두 섹터, 두 기업이 되겠는데, 이 두 기업의 가격의 하방 경직을 형성하는 트리거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엔화 환율이 2010년도 소버린 리스크 이후에 엔화가 강세가 형성되는데, 이 부분이 보정되면서 다시 2010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회귀하는 구간에 현재 진입을 했고, 현재의 엔달러 환율은 그전 레벨에 어느 정도 진입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섹터를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자동차 섹터가 시장에 부정적인 임팩트를 주는 그런 효과는 점차 체감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심리가 엔달러 환율의 상승에 의해서 위축됐던 부분들은 점차 완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모두에 말씀드렸던 1900포인트라는 지수와 더불어서 자동차 섹터의 그 가격 조정의 하방 경직이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이 점차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봄쯤을 노리고 지금 IT나 자동차 섹터를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예, 올해의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를 본다면 네.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심축이 수출 산업이 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오히려 내수 서비스와 그리고 소비재 쪽이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산업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신정부 출범을 하는 첫 해와 그 다음에 1, 2년 차의 경우에는 내수의 GDP 기여도가 높았습니다. 즉 기업의 어닝 측면에서 실적의 안정성이 내수 서비스와 그리고 소비재 쪽이 좋다는 말이 되겠고요. 수출주의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제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겠고, 그리고, 과거에 그 시장을 주도했던 중국의 부동산 투자와 더불어서 성장을 주도했던 소재와 산업재의 경우에는 재고순환 사이클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이 시장 가격 조정의 안정성이 당연히 필요하겠고, 네. 이들 섹터의 경우에는 향후에 베이치스가 콘텐츠가 만들어지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발될 때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섹터가 되겠고 연간으로 본다면 은행이라든지 증권보험 그리고 유통이라든지 운송 서비스 그리고 종이 목재라든지 시멘트 그리고 일부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안정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본다면 코스피를 아웃퍼폼하는 그런 흐름이 진행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향후 전략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미국의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 30일, 화요일, 수요일인데 이전의 회의보다는 시장에서 관심들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별로 이슈가 없어서 그럽니까? 주목해야 될 내용이 어떤 건가요? 핵심 포인트는 이제 지난 연말부터 부각됐던 게 Q3를 언제 종료될 것이냐. 그렇죠. 얘는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Q3 정책의 확장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MBS 매입에 400억 달러 그리고 국채 매입 4년물 이상의 국채 매입에 450억 달러에서 전체적으로 1월 달에 850억 달러의 양적 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요. 주목할 만한 점은 Q3, 그러니까 그 양적 완화의 QE 정책인데 이 양적 완화가 어느 정도 레벨에서 마무리될 것인지에 대한 그 FOMC 위원들의 그 시각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이드라인이 2012년도의 경우에는 실업률 기준으로 본다면 6.5%라는 수치가 대두가 됐었는데 지난 연말과 1월 초에는 7.25%라는 실업률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주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인내를 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1월의 기대감은 무산이 돼서 지금 1월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2월도 조금 그러면 숨고리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럼 이제 전략을 어떻게 전반적인 포트 비중이라든지요, 혹은 이제 포트를 어떻게 좀 재편성해 가는 게 좋을까요? 먼저 이제 시장 수급이 무너져 부정적인 흐름인데요. 이거를 항상 역이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경기 순환 사이클을 본다면 경기 순환 사이클 국면에서 볼 때 한국의 경제는 2012년도 4분기까지 해서 경기 수축에 마무리가 되고 2013년도 1분기부터 회복기에 진입하는 초기 국면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시장이 현재 수급수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시간을 두고 반영하게 되는 걸로 보실 수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채권 대비 주식에 대한 웨이트를 확대하는 그러한 기회로 이러한 현재 수급 구조가 부정적인 상황을 역이용할 걸 말씀드리고요. 업종별 포트폴리오 본다면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내수 서비스와 소비재 그리고 중소형 산업들이 시장을 주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과거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같은 맥락이 동조가 됐었고 중요한 포인트는 글로벌 물가가 안정을 보일 걸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소득 효과 개선과 더불어서 소비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증권보험 이런 그 금융서비스 업종과 그다음에 유통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계속적인 비중 확대와 더불어서 수입물가 안정에 따른 수혜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종이 제지 업종과 그다음에 시멘트, 그다음에 식품
식품, 음식료 업종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섹터의 경우에는 연간의 흐름을 가지고 투자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철강의 경우에는 재고순환 사이클 관점에서 상반기에 트레이딩하는 그런 접근을 권해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기존의 많은 분들의 시각은요, 지금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당분간은 내수주 방어주로 가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걸 확인하는 뭐 1분기나 혹은 상반기를 넘어가면서는 경기 관련주 쪽으로 포트를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예? 경기 관련주 쪽으로. 그런데 우리 최 팀장님은 올 한 해 내내 경기 관련주나 뭐 이런 중후장대 산업보다는 내수 서비스 쪽으로 관심을 갖자고 하시네요. 시각 차이가 있어서. 예. 그 이유는 예. 가장 구조적인 이유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지금 중후장대한 사람이 물론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을 본다면 네. 재고순환 사이클에서 성장 산업으로 그동안에 평가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입했던 재고가 원가 상승 부분을 다시 제품가로 상승을 했었고, 이와 더불어서 재고의 평가 이익이 재무제표상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런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그런 상품 가격이 재고 자산의 평가 이익으로 잡히는 구간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후장대한 산업들, 그래서 수입 물가 상승을 제품가 상승으로 전이시키는 기업의 경우에는 재고순환 사이클 측면에서의 단기 시각, 그러니까 분기로 본다면은 1.5분기 정도, 그 정도의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걸 말씀드리고, 연간으로 본다면 현재 물가 안정과 더불어서 내수 서비스와 소비재 쪽이 지속적인 이익의 안정성을 보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경기 방어주의 개념이 아니라 경기를 이끄는 중심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내수 서비스와 소비재 쪽을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수출의 경우에는 이제 특성화돼서 접근할 수 있겠는데, 대표적인 수출주를 본다면은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 주목할 만한 성장 산업은 LED 조명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의 경우에는 조금 더 슬림화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죄송하지만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수 서비스나 소비재 쪽이 조금 광범위하거든요. 은행, 증권, 유통, 제지, 시멘트, 음식료 이 분야가 좀 많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관심권에 늘 텐데 그 중에서 특별히 좀 뭐 한두 가지 좀 더 언급해 줄 섹터나 종목이나 있으시면. 대표적으로 본다면 이제 은행하고 증권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신정부 출범에서 가장 큰 화두가 가계부채하고 수도권의 집값 안정입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은행의 밸류에이션이 할인됐던 이유는 수도권 집값이 계속 일본처럼 떨어져서 은행의 NPL, 부실 대출 여신에 대한 부정적인 지표가 되겠는데, 이 부분이 계속 악화되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신정부 출범이 그런 부분을 보정시키기 때문에 NPL 악화가 더 안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주목하는 포인트는 금융정책에서 한국은행이 1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더 이상의 NIM, 대출과 이자 마진이 되겠는데, 이 NIM이 더 악화되지 않는 변곡점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원엔 환율이 연간 기준으로 본다면 지속적으로 평가 상승할 걸 보고 있습니다. 현재 2010년도 하단에서 현재 원엔 환율이 리바운딩을 했습니다만, 연간으로 본다면 추가적으로 원화가 엔화 대비해서 평가 상승하는 기조가 나타날 걸 보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중소기업 중심의 엔화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계에 대한 부채 리스크가 축소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은행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이 되겠고요. 증권 산업의 경우에도 그동안의 경기 둔화기, 그리고 수축기에서 가계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완화되기 때문에 증권과 은행 산업을 연간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산업으로서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증권과 은행,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여쭤보고 혹은 궁금한 거나 좀 디베이트할 여지도 있는데 시간이 없네요.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오늘 LIG 투자증권 최운선 투자전략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